2학년 학생들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19쪽이죠. 219쪽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민족혁명당 내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됩니다. 1935년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인 애국단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932년 상하이에서 윤봉길이 의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의 항일 세력이 상하이를 떠나서 일본에게 쫓겨가지고요.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항일 전선 통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이러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을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족혁명당은 1935년 난징, 그러니까 남경에서 결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한국독립당, 의열단, 그리고 만주에서 이동해온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 단체들이 뭉쳐서 결성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라는 거죠. 중국 관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국 관내는 중국, 그러니까 만리장성 안쪽을 얘기합니다. 이 중국 관내에서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 민족혁명당을 주도했던 사람은요, 바로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은요, 임시정부를 고수하는 세력이라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로 의열단, 그러니까 김원봉 계열의 의열단이 당권을 장악하는데요. 문제는 이 의열단이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조소왕이라든가 지청천 이런 분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의용대 창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부대예요. 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요. 이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적극적인 무장투쟁의 기회로 인식을 해서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연합해서요. 중국 관내 우리나라 중국 안에 만들어지는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조선의용대가 창설한다. 의용대가 창설됐다라는 겁니다. 1938년이에요. 자, 이 조선의용대는 1938년 민족혁명당의 주도 아래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독립부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 창립 기념 사진인데요. 여기 조선의용대 여기 깃발 뒤에 여기 동그라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총대장 김원봉이에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봤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라고 조승우 배우가 나왔었는데요. 이 김원봉은 정말 전설적인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활동을 살펴보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후방에서 이러한 공작활동 등을 지원을 한 거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소극적인 항일 태도에 반해서 이제 반발해서 다수의 병력이,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에서도요, 약간 더 사회주의 색채가 더 강한 사람들이요, 화북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허베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북 지방에는 중국 공산당이 주둔하면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죠. 자, 여기서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한커우라고 보이는 이 지역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됐고요. 이 중에서 일부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화북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타이양산, 그리고 이 예난은요, 중국 공산당의 중심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1942년에 일부는 김원봉이 이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와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부대는요, 조선의용대인데요. 이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약간 더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조선 의용군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조선 의용군이 나중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충칭으로 가요.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이동을 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 한국 광복군은 워낙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한중연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사료입니다. 우리 교과서 219쪽에 나와 있고요. 중국이 멸망한다면 우리 한국은 영원히 광복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말하자면 중국이 멸망하면 이제 일본을 더 이상 우리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광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중국을 도와서 싸워야 된다. 중국을 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일제가요 1931년에는 만주를 침략하죠. 만주 사변으로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에도 위기지만요. 만주와 중국 안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군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중국이요 일제에게 점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 안의 독립운동가는 한중연대를 이루어서 항일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중일전쟁 발발 후에 중일전쟁 발발 후라고 써져 있죠. 조선의용대 항일전 참전인데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부대인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조선의용대가 이 민족혁명당 창립 8주년 43년도에 나온 건데 이 우리 당은 민족혁명당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 대일항전의 승리는 즉 조선 독립의 보증이며 중국의 대일항전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최대 임무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항일 전쟁을 적극 돕는 연대를 형성해서 일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중국과 함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 경로인데요. 여기 상하이에서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932년 상하이 사변으로 상하이가 일본에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이제 일본군에 쫓겨서 계속 이동합니다. 여기 보면 항저우로 갔다가요, 전장으로 갔다가 창사에 있다가 광저우, 류저우, 치장, 1940년에 충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시정부가 옮겨간 지도는요. 임시정부를 물어볼 때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경로만 그냥 눈으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1940년에 충칭에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것을 살펴봐둬야 되겠죠. 1930년대 독립운동의 과제를 보면요. 한중연대, 자, 한국과 중국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적도 일본이고요. 중국의 적도 일본이기 때문에 연대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쟁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충칭식이 임시정부라고 써져 있어요. 충칭은 중국식으로 읽었을 때 충칭이고요. 우리가 한자로 쓰면 중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당시에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고요. 지금도 여러분 충칭은요. 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요. 여기가 사천성에 있어요. 여러분 뭐 사천요리, 매운 요리 들어봤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 중국의 한가운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40년에 김구 선생님이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별표예요. 여러분 책에서 빨간색 볼펜으로 줄치고 별표해 볼게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총사령관은 지청천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조직이라고, 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1941년, 1년 뒤에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건국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바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광복군 결성 후 한중 양국 인사들의 기념 촬영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광복군을 결성했을 때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한가운데 앉아 계시는 이분이 김구 선생님이죠. 김구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우리 한국 광복군 선언인데요.
대한민국 원년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봐요.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은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죠. 광복군을 조직하고 공동의 적인 누구와 누구의 공동의 적이죠? 중국과 우리나라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은 민족주의 계열이잖아요.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은요, 사회주의 쪽이 더 가깝습니다. 예, 무정부주의자인데 사회주의 계열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요거 아까 조선의용대 수업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1942년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충칭에 와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민족혁명당을 만든 사람 김원봉이라는 분이고요. 또 김규식은 나중에 우리 부주석이 되는 분이죠. 자, 외교 활동을 합니다.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러한 연합국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약간 승인을 받아야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34회 임시의정원 인사들 사진입니다. 1942년이고요. 여기에는 한국독립당, 민족혁명당 각 단체의 인사들을 총망라한 좌우합작통일전선 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은 김구 선생님이고요. 그다음 민족주의 계열의 조소왕, 아까쯤에 우리 삼균주의에 바탕하여 건국강령을 쓴 분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시고요. 예, 이분이 상균주의를 얘기했고요. 여기 눈빛 매서운 이분이 김원봉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쳐 보이네요. 자, 우리 아까 한커우에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조선의용대 일부가 어디로 가요?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일부는 김원봉이 이끌고 충칭으로 와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조직이 됐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예요. 한국광복군의 그 총대장이 지청천, 사령관이 지청천인데요. 이 지청천 장군의 딸 지보경이라는 분입니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분이요. 한국광복군으로 활약을 하셨대요. 자, 한국광복군의 투쟁을 한번 보면요. 한국광복군은 여기 충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 인도 미얀마로 파견돼요. 여기가 영국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인도 미얀마 전선, 영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여기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한국광복군은 포로를 신문한다든가 또는 후방에서 선전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거 중요한 건요. 미국의 전략정보국 OSS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광복군의 일부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죠. 1945년 9월에 국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 계획을 실현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자, 일제의 태평양 전쟁 도발을 한번 볼게요. 1941년인데요. 임시정부는 태평양 전쟁이 나니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이 참전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대일전에서 적에 대한 심리전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도 투입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라고 써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났을 때 우리도 중국, 영국, 미국과 함께 이렇게 선전포고, 대일 선전포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어요. 1940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나니까요. 독립군의 일원으로 이쪽에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합국의 대일 선전포고에 대해서 절대적 지지를 표명을 하고요. 그리고 연합국의 반침략 전선에 참가해서 일본, 독일 등 추축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국내 정진군을 조직하는데요.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해가지고요. 미국의 전략정보국 OSS와 OSS의 훈련에 참여해서 한국 광복군 대원들이요. 이제 그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군과 우리나라 군인들과 함께 모여 있는데요. 근데 갑작스러운 일제의 항복으로 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항복하면서 작전 계획이 취소돼요. 자, 이렇게 국내 진공 작전 계획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구 선생님은요, 굉장히 슬퍼하셨대요. 굉장히 슬퍼하셔서,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외적이 항복을 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라고 백범일지에 써놓으셨잖아요. 우리 교과서 221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수년 동안 참전할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가 됐다라고 하면서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서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내에 들어가려고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다 세워놨는데 외적이 항복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광복군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싸우다가 독립을 찾게 됐다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독립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중일전쟁이 발발했어요. 중일전쟁 1937년이죠. 중일전쟁이 나고 나서 김원봉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했고요. 한국인 부대로는 최초로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이 가는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자,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1938년 한커우에서 창설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요.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은 화북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김원봉이 이끌고 1942년 충칭에 있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면 바로 4번 일부 대원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라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상하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하이엔 그리고 충칭에 자리 잡는 거죠. 1940년 충칭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가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선생님은 상하이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 한코우공원 안에 있거든요. 거기도 가봤고요. 하이엔의 김구 피난처도 가봤습니다. 김구가 여기에 숨어 있을 때요. 그 중국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중국의 처녀 뱃사공인데요. 그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한 것처럼 5년 정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칭도 가봤어요.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광복군도 창설이 되고요. 광복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소식을 전하는 연락 체계가 연통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교통국을 운영했다라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4번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수징허라고 하는 중국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애족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수징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창설한 군사조직인 가에 협력했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은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에 협력해서 이걸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애족장을 타게 된 거죠. 한국 청년들을 시안까지 호송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수징어가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직청천에게 포상장을 받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한국 광복군을 물어봤고요. 선생님이 아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강조했죠. 한국 광복군은 미국의 OSS에서 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답은
5번을 고르면 되겠죠. 미국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221조까지 시험 범위를 잡은 것이 한국광복군을 여러분 기말고사에서 꼭 물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잘 읽어보고요.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은요, 우리가 중국 관내의 한인 최초의 무장부대죠.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자리 잡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투쟁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